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볼 유형은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기타 유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타 유형이라고 표현했지만 시험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총동원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여태까지 봤던 유형보다는 훨씬 더 그죠?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유형인데요. 문제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5n 플러스 5분의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5는 5가 성립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결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쵸? 근데 보자. 얘를 봤더니 5n 플러스 5, 이게 무한대로 가죠.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5도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a가 뭐냐에 상관없이 n제곱이 남아있다면, 즉 a가 0이 아니라면 얘도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분자, 분모의 최고창의 차수가 같거나 혹은 분자가 더 크거나 혹은 분모가 더 크다. 그런데 봐. 분자가 더 큰 경우에는 발산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분모가 더 클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수렴값이 5잖아. 그 얘기는 뭐야?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최고창의 차수가 똑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그렇다면 분모의 차수의 최고창의 차수가 1차니까 분자도 1차가 되어야만 하고 n제곱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우리 a는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a가 0이면 요게 싹 날아가니까 남는 건 5n 최고창 분의 bn 최고창이니까 답은 5분의 b인데 그놈이 이꼴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b는 25구나. 너무나 쉽죠.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놈은 그냥 0 플러스 25 해서 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죠? 이거 봐. 여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최고창의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 54번. 이거 방금 전에 푼 거랑 똑같죠? 이거 너무 쉽다. 그냥 봐도 알겠죠?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차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따라서 a는 0이 되고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는 0이고 3분의 b가 이꼴 4가 돼야 되니까 b는 이꼴 12가 돼야 됩니다. 간단하죠? a 플러스 b는 얼마? 12여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그죠? 네. 그 다음 55번 볼까? 두 등식 얘는 2고요. 요거는 60을 만족하는 상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면 극한이죠.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존재를 했으니까 차수가 분자 분모 똑같아야 되고요. 결국은 요게 살아있어야 되면서 n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고 그 값이 2여야 되니까 a는 2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봐. 그러면 결국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2n 플러스 b가 이꼴 6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열로 풀 수가 있죠. 2 곱하기 1부터 5까지의 합은 15가 되고요. 플러스 b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5번 더해집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놈은 30이니까 5b가 결국 30이 돼야 되고 결국 b는 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2 더하기 6 해서 8 되는 거죠. 그죠? 재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재미를 느껴야 돼. 그죠? 그 다음 56번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얘가 10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빼기 n-2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루트가 등장을 했으므로 우리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고요. 그죠? 유리화를 하게 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n 빼기 n제곱 플러스 4an
빼기 4a제곱 이런 식으로 분자가 정리가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대로 뭐가 남게 되냐 하면 루트의 n제곱 플러스 an과 플러스 n 플러스 2a가 남게 되겠죠. 자, n제곱 날라가고요. 남는 것은 여기 딱 보시면 그죠? 5an의 어쩌구가 남게 되고 밑에는 뭐가 돼요? 요것도 봐라. 최고차항들 날려주시면 요놈이 n 되고 요놈도 n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떨거지들이 남겠지만 우린 관심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5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나요? 2분의 5의 a가 답이 되는데 이 2분의 5의 a가 10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2분의 5a가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 4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종합한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라고 표현을 했지만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수열의 극한에 대한 명제의 참것이 소위 말하는 진유형 문제들입니다. 이 진유형 문제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볼까?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0이면 당연히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각각의 수렴값을 곱한 게 리미트 AN, BN이 값이 될 거고요. 알파에다가 0을 곱하면 알파는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0 되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니은 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3n 플러스 1 곱하기 a는 6이면 n 곱하기 a는 2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자. 이런 경우 지금 리미트 an이 수렴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3n 플러스 1에 an을 통째로 bn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bn,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an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3n 플러스 1분의 bn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n 곱하기 an은 뭐라고 표현해? 3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bn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걔의 극한은 결국 이거의 극한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3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bn의 극한인데 자, 요런 무한대분의 무한대라 3분의 1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bn은 6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의 극한은 3분의 1 곱하기 6인 2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됐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런 참거진 문제들. 됐습니까?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은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 빼기 bn이 알파로 가면은 리미트 an 분의 bn은 1이다. 그죠? 봐. an인 그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그죠? 무한대로 가는지 알고 있지만 리미트 bn이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봐. an 빼기 bn을 통째로 cn으로 둡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cn은 알파로 수렴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경우에 bn이라는 놈은 an 빼기 c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봐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분의 bn이라는 놈은 an 빼기 cn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1 빼기 an분의 c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겠죠? 그죠? 이거 전체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조금 옮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뭐야? 앞에 놈은 그냥 1 되는 거고요. 빼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분의 cn인데 자, 요 놈이 결국은 한 놈은 무한대로 가고 한 놈은 알파로 수렴이야. 근데 알파는 상수거든. 따라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요 놈 0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는 얼마? 1로 수렴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 놈 디귿도 참이 되겠네요. 됐죠? 네, 재밌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볼까? 리을 보자, 리을. 수열 AN, BN이 수렴하면 수열 AN, BN은 각각 수렴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봐. 이건 반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AN이 n이고 BN이 n분의 1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AN, BN은 뭐가 돼? n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1이죠. 따라서 둘을 곱한 수열은 1로 수렴하지만 리미트 AN은 발산합니다. 물론 리미트 BN은 0으로 수렴하죠. 이런 것도 반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진위형 문제에서요. 가장 우리가 반례로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너스 1의 n승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봐. AN도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BN도 똑같다면 AN 곱하기 BN은 항상 1이 되죠. 그렇지만 AN, BN은 모두 다 진동 발산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을만 뭐가 되냐면 참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자.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AN분의 BN이 알파일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다 골라라 그랬네요. 자, 리미트 AN이 0이면 리미트 BN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잘 모를 때는 어떡하라고? AN분의 BN을 통째로 CN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CN은 얼마야? 알파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봐라. 리미트 BN이라는 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놈은, 그죠? 이 BN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곱하기 CN이 되는 거죠. 요 관계식에 의하면. 근데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고요. 리미트 CN은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0 곱하기 알파에서 이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니은 볼까요?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파가 1로 주어졌으니까 리미트 CN은 1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미트 AN 빼기 BN은요. 우리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빼기 AN 곱하기 CN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1 빼기 CN 이렇게 되는 건데 봐. 지금 CN이 1로 가기 때문에 요 놈이 0으로 수렴하니까 그죠? 이 리미트 AN이 얼마를 갖든지 간에 얘는 0이니까 얘가 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봐. 만약에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라면 맞습니다. 이게 니은이. 그죠? 근데 문제 어디에도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0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봐라. 니은은 거짓인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거짓이다라고 말하기엔 뭔가 찜찜해. 그럴 때 확실하게 그죠? 확신을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반례입니다. 반례. 그러면 봐. 이 AN이 수렴한다면 얘가 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반례는 수렴 안 하는 걸로 보면 되죠. 그럼 수렴 안 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봐라. 예를 들어 우리가 AN과 BN이 AN분의 BN이 1이 돼야 되니까 수렴 안 하는 걸로 본다면 예를 들어 얘를 n이라고 보고 BN을 n 플러스 1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AN분의 BN은 1로 수렴하지만 AN 빼기 BN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또 반례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거고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또 AN분의 BN이 CN인데 지금 CN이 알파로 수렴할 때 BN분의 AN의 극한은 알파분의 1이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알파인데 자, 중요한 것은 알파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분의 an이라는 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cn분의 1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cn도 수렴하고 1도 수렴하죠? 게다가 cn이 알파로 수렴하는데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각각의 극한값분의 극한값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우리가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계속 가봅니다, 이제. 봐, 두 수열 AN, BN의 극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AN이 수렴하면 수열 AN의 제곱은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AN이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로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의 제곱은 뭐겠어? 알파 곱하기 알파겠지 뭐. 그지? 따라서 알파 제곱으로 수렴합니다. 기억은 참이고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얘가 모두 수렴하면 AN은 수렴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또 어떨까요? 그대로 또 보시면 됩니다.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이 두 개를 더한 놈도 수렴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두 개 더해봐. 2an 이렇게 됩니다. 얘도 수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건 2가 앞으로 빠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만약에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아니까 2배 리미트 an이 이꼴 알파라고 했다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분의 알파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참이죠. 됐죠? 그 다음 보자. 디귿. 수열 AN, BN이 모두 발산하면 수열 AN, BN은 발산한다 그랬는데 자 봐. 이것도 중요한 건 반례를 하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반례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했죠. 이거 알고 계시면 웬만한 반례가 얘로 다 해결돼요. 그럼 봐. AN도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BN도 마이너스 1의 n승이라 둘 다 진동 발산이지만 AN, BN을 곱하면 요놈은 항상 1이 돼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디귿만 거짓이 됩니다. 재밌죠? 이런 거 이제 하나 둘씩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하나 둘씩 참거짓을 구분해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마 상당히 그죠? 미소를 이렇게 머금게 될 겁니다. 자, 두 수열 AN, BN의 극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다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보자.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BN은 알파로 수렴하면 당연히 무한대분의 알파가 되는 거니까 얘는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AN 빼기 BN은 0이고 리미트 AN이 베타로 수렴하면 그랬네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야. AN 빼기 BN을 CN으로 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CN은 0인 거 알고 있고요. BN만 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은 결국 AN 빼기 CN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각각이 수렴하니까 베타 빼기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미트 CN이 0이니까 이놈은 베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참거짓이 그대로 나옵니다. 디귿 볼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이 요놈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반례 뭐 알려줬어? n-n분의 1, n 플러스 n분의 1 이거 알려드렸죠? 그죠? 그러면 대소관계 명확히 성립을 하고요. bn에서 an을 빼봤자 n분의 2이기 때문에 0 되는 거 맞지만 리미트 cn은 발산합니다. 됐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볼까? 두 수열 AN, BN의 극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다 골라라. 자, 수열 AN, BN이 수렴하면 수열 AN, BN은 수렴한다. 당연히 참이죠. 이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됐죠? 그 다음 수열 BN과 BN분의 AN이 수렴하면 수열 AN도 수렴한다. 이때 BN은 0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자, 보자. 그러면 BN분의 AN을 그냥 뭐라고 두면 돼? CN이라고 두면 되고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에다가 BN분의 AN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리미트 BN도 수렴하고 BN분의 AN도 수렴하니까 예를 들어 이 각각의 수렴값이 요놈은 알파로 수렴하고 요놈은 베타로 수렴한다면 얘는 알파, 베타로 수렴하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도 맞는 겁니다. 자, 디귿 볼까요? AN의 제곱, BN의 제곱이 수렴하면 수열 AN 플러스 BN은 수렴한다. 자, 뭐라고 그랬어? 잘 모를 때 웬만한 반례는 뭐로 보면 된다?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보면 된다. 그쵸? 그럼 볼까? 얘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bn도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그러면 an의 제곱은 항상 1이죠? bn의 제곱도 항상 1입니다. 따라서 각각이 1로 수렴하지만 an 플러스 bn이라는 놈은 2배의 마이너스 1의 n승이기 때문에 요 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놈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진동 발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수렴한다라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또 수열의 극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나머지 기타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혹은 진유형 문제를 푼다라는 건요, 앞쪽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험 출제자라면 어디에서 문제를 내겠어? 당연히 종합적인 거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겠죠. 따라서 이런 유형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런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 템포 쉬시면서 다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어야 다음 단원에 넘어가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알겠죠?